안녕하세요. 니하의 류기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상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받자구입니다. 단어 숭, 보내다, 주다, 주는형 동사죠.决定, 결정하다죠. 바, 동작의 대상,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어낼 때 쓰이는 전치사예요. 手机, 핸드폰이에요. 자, 주어 수로가 나왔으니까 얘가 맨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주다 했으니까요. 숭게이 띠디 받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특히 반은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부사어로 쓰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받자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수로로 받자문이 있는 게 수로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수로로 쓰이지 않고 뭘로 쓰였어요?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받자구가 아니라 받자사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들 일반적으로 문법 설명할 때는 그냥 쉽게 받자구라고 그러는 거죠. 决定 把手机 핸드폰을 휴대폰을 숭게이 띠이디 동생에게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받자구 전치사 바와 그 목적어가 바와 소지가 부사어로 쓰였다. 숭게이 앞에서 쓰였으니까 부사어 맞죠? 그래서 동사 수로문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동사 수로문이 아니라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받자 사조라고 해요. 그래서 동작을 통해서 이런 숭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소지의 변화, 영향, 결과 등을 나타낸다. 어떤 변화를 나타내냐? 위치 변화를 나타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지를 동생한테 줬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받자구의 기본 형태는요. 주어 생략돼도 돼요. 부사어 생략돼도 되고 바 플러스 목적어, 목적어 꼭 와야죠.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이다. 이 문장에서 타바 지단 츠러 이 문장에서 기타 성분은 어기조사 러 동태조사 겸 어기조사 러가 기타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문장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바자사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바자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태상에서 여기서는 수로 플러스 결과보 짤, 따오, 게이, 정조 그리고 그 결과보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쓰인 경우에는 구조상 바자구를 쓰는 게 맞아요. 보세요. 책을 결과보 짜이가 있죠. 책상 위에 또 다른 목적어가 있죠. 책상 위에다 놓았습니다. 의자를 밖으로 옮기세요. 이런 식으로 위치의 변화를 지금 나타냈죠. 짜이나 따오가 결과보호로 쓰였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다? 목적어가 다른 목적어가 나타나 준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받자구를 쓴다. 이거 공식 외워두세요. 수로 플러스 짜이 따오 게이 정소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 구조상 받자구를 써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받자 그러면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타决定 주어 수로 나왔어요. 그렇죠? 목적어는 항상 뒤로 온다고 그랬죠. 명사. 숭게이 띠지 동생한테 주었습니다. 바 플러스 목적어는 전치사 바 플러스 목적어는 주어와 수로 사이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타决定 把手机送给弟弟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숭게란 동사는 IODO를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만약 여기에 바가 없다면은 숭게 띠디 소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왜 바를 썼느냐? 강조 유효에서 바를 쓴 거죠. 그리고 위치의 변화를 강조해 준 거. 동작을 통해서 소지의 위치가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시간사 플러스 메이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러입니다. 단어 지엔미엔 만나다죠. 이게 사실은 이합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띄어 써주는 게 맞아요. 주 오래다, 길다, 오랫동안 이라는 뜻으로도 부사로도 쓰여요. 문제 봅시다. 지엔미엔 보다라고 그랬죠. 메이
자, 동사니까 may가 동사 앞으로 오겠죠. 그렇죠? 부정부사니까요. 런은 항상 끝으로 주세요. 대명사 주어라고 그랬어요. 很久 시간사죠. 오랫동안. 我和这个学生 나는 이 학생과 很久没见面了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사 플러스 메이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런은 어떤 활동이 현재까지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되지 않았음을 표시해요. 我们8年没有见面了 우리는 8년 동안 못 보았습니다. 시간사 메이어 동사 플러스 러가 됐죠. 그렇죠? 여기서 이합사见面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합사 见面은요 뒤에 바로 목적어를 못 가져요. 见面朋友, 见面他이렇게 못 가져요. 전치사를 이용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당겨야지 돼요. 왜? 见面 같은 경우에는 见이란 동사에 面이라는 명사가 앞에 있는 동사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합사라고 그러는 거죠. 때로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我很想见他一面. 보세요. 아이오 디오가 됐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지엔과 미엔 사이에 더를 집어넣어가지고 관형어로 만들어서 我很想见他的面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못 보았습니다라는 인사말은 어떻게 하느냐? 好久不见 이렇게 해요. 네 글자로 很久没见面了 오랫동안 안 봤습니다 라고 써도 되지만 네 글자로 好久不见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고치면은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我和这个学生 재민이니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전치사 허로 뽑아내버린 거예요. 주어다. 대명사가 왔으니까 런은 항상 끝에다 놓는다. 자, 그러면 메인이 이리로 와야겠죠. 메인은 부정부사 메인은 동사 앞으로 와요. 很久라는 시간사는 부사어로서 부정부사 앞으로 오는 거죠. 很久没见面了 오랫동안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사 메이 동사 런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시간사만큼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무주어문입니다. 단어 보죠. 经常 부사로서 항상 언제나 春天 봄이죠. 刮风 바람이 불다예요. 城市 도시예요. 문제 보기로 합시다. 더가 있으니까 관형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관형어가 있다는 얘기는 꾸밈을 받는 명사나 대명사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명사 보면 춘티엔 있고 저거 정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춘티엔더 저거 정수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봄의 이 도시 혹은 이 도시의 봄은, 이 도시의 봄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꽈퐁이라는 건 동사니까 바람이 불다. 자, 찡창은 부사니까 주어와 수어 사이에 놓이죠. 그래서 这个城市的春天经常刮风 이 도시의 봄날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순리적이에요. 春天的这个城市 봄날의 이 도시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도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도시의 봄에는 이렇게 바꿔지는 게 더 정답에 가깝다. 这个城市的春天经常刮风 찡창은 습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꾸며준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동작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준다면 그거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예요. 여기서 밍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사죠. 教室里는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사예요. 주어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얘가 의미상 발생한 시간이나 뭐가 발생한 시간? 동작이 발생한 시간이나
동작이 발생한 장소일 경우에는 부서로 본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교실에서 세미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없는 무주어문이 된다는 거죠. 무주어문이라는 건 주어가 없는 것이 생략된 것이 아니에요. 무주어문은 특정한 언어 환경이 없어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주술구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 주어가 없죠. 그렇죠? 刮风了, 下雪了, 打雷了. 바람이 붑니다. 눈이 옵니다. 천둥이 칩니다. 우리말로 보면 바람이, 눈이, 천둥이 주어가 중국어에서는 목적어처럼 쓰였어요. 이런 것이 무주어문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을 표명하는 것이요. 현재 시작. 지금 수업을 끝냅니다. 该打针了. 주사 맞아야지 돼요. 吃饭了. 밥 드세요. 이런 것들이 무주어문이다. 이 문제도 무주어문이에요. 왜?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서가 나와 있고, 어떤 시간? 이 도시의 봄날에는, 그렇죠? 바람이 붑니다. 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태보호입니다. 한자, 대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고유명사니까. 한자죠. 写, 글씨를 쓰다. 它的汉字写很漂亮的. 자, 주어는 它的汉字가 되겠죠. 명사니까. 그 다음에 写하고 很漂亮 두 개 다 수로가 될 수 있는데 더가 있어요. 즉 하나는 보호라는 걸 알려주는,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표지인데 하나는 보호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동사가 수로로 쓰이고 뒤에 부분이 보호다. 형용사 사주가 很漂亮이라는 형용사 사주가 수로로 쓰여진 정태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他的汉字写得很漂亮. 그의 한자는 예쁘게 쓰여 있습니다. 혹은 그는 한자를 예쁘게 씁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조사 덜을 보면서 우리가 정태보호가 무엇인가 알아야지 돼요. 이전의 문법책에서는 정태보호라고 하는 거라고 정도보호라고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위한 문법에서는 정도보호와 정태보호를 다시 세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태보호라는 것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및 이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평가, 판단, 묘사하는 성분으로 상태보호라고 한다. 대부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보호의 형식은 동사의 조사터 뒤에 형용사 사주가 온다. 他写得好,我写得不好 이런 식으로나 앞에 수로로 형용사나 동사가 오고 뒤에 동사나 동사 사조가 온다. 高兴的笑了 앞이 형용사고 뒤가 동사죠. 그럼 정도보호라는 것은 뭐냐? 형용사나 심리동사 뒤에만 쓰여서, 형용사나 심리동사 뒤에만 쓰여요. 높은 정도에 다다랐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추워 죽겠네요. 冷得要命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매우 춥습니다. 冷得很 이런 식으로 상태가 굉장히 높은 정도에 다다랐다. 여러분들 추워 죽겠네요. 피곤해 죽겠네요. 어슬라 배고파 죽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정도보호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상황은 정태보호는요, 목적어가 보호 근처에 얼씬거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수로 앞으로 목적어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주어 앞으로 뽑아버려가지고 더 강조해주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수로를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너도 하나 갖고 보호고 나도 하나 갖자. 목적어도 하나, 보호도 하나,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줄 때예요. 일부 문법장은 여기서 무조건
앞에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면 이렇게 되죠. 라고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궁금하면은 5급 혹은 중동구라는 우리 방송이 나올 거예요. 동사를 중복해서 쓰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참고를 하면 돼요. 다시 풀어봅시다.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가 된다. 더가 끼었다.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很漂亮的시에는 말이 이상하죠. 썼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하니까 썼는데 예쁘게 썼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 타더 한즈 시에더 很漂亮 이거를 우리는 정태보라고 한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유사입니다. 화, 꽃도 되고 소비하다도 돼요. 수수, 아저씨, 숙부죠. 콸, 원, 우리말의 원의 단위죠. 쓸 때는 지폐에는 이렇게 써져 있고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가능성이,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구어, 입글에서는 이렇게 콰이를 써요. 화치엔, 돈을 쓰다죠. 타이양징, 선글라스예요. 화라, 동사임을 알 수 있죠. 동태조사가 붙었으니까. 자, 더가 붙었으니까 명사 가져와야지 돼요. 뭐예요? 수수더? 900원이나? 선글라스죠. 삼촌의 선글라스는 목적으로 와서 900원을 썼습니다. 900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죠. 저 선글라스 900원짜리야.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하고 싶은 건 화알러예요. 겸유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어는 한 개의 글자가 여러 품사를 가져요. 영어는 동사만 2200개인데 중국어는 단어 8822개만 알아도 된다는 근거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 혹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화라는 것은 명사일 때는 꽃이고 동사일 때는 돈을 쓰다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단어가 몇 가지 뜻을 가졌을 때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앞이나 뒤에 쓰인 단어나 문장 선포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园子里种了很多种花. 자,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종자는요. 두 가지로 읽어요. 동사일 때는 사성으로 읽고 양사일 때는 종류라는 양사일 때는 삼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뜰에는 많은 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때는 사성, 심다. 이때는 종류, 많은 종류의 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읽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양사 뒤에 목적어니까 꽃이에요. 그런데 买这件衣服花了多少钱? 이 옷 사는데 돈 얼마나 썼어요? 라고 해서 동태조사를 갖고 나오죠. 이때 화는 동사예요. 이거를 겸유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혹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이런 겸유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앞뒤 어떤 단어가 왔느냐 혹은 얘가 문장 성분에 주어, 수로,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어떤 성분으로 쓰였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겸유사가 어떤 겸유사,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관형어로 주어나 목적어 앞에 넣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성분? 명사죠. 그 다음에 다른 명사는 목적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동사 화알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의 선글라스는 900원을 소비한 것입니다. 900원을 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